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훈련, 미국 폭격기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고 또 훈련도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보고를 국민들에게 했다는 사실이 어제 밝혀졌습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말하기를 올해 미 전략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 중단과 연합 공군 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취소는 모두가 한국 정부 요청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 미국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라고 해명해 왔는데, 완전히 한국 쪽의 이야기를 뒤집는 발언을 바로 그 당사자인 미국 공군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여러 번 국민들과 이 우방국을 따돌리거나 속인 우리 국방부보다는 이 미국 공군사령관의 말을 믿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26일 미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미 폭격기는 한국 정부가 폭격 임무 중단을 요청한 이후부터 더 이상 한국 상공을 비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미 폭격기의 임무 총량은 같으므로 다만 훈련이 중단된 곳은 한국뿐이다. 작년 11월 말 이후 미 폭격기가 한반도에 오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3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 방한한 미 태평양 함대사령관에게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 자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사실이 밝혀지자 농담이었다, 그것은 송 장관의 농담이었다고 했는데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담이었습니다. 농담이었다. 국방부가 국민을 상대로 농담 따먹게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안보 문제, 그리고 이것은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인데, 이것은 핵우산의 일부입니다.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핵우산의 일부인데, 그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농담했다? 이제 보니까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브라운 사령관은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브라운 사령관은 올해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이 유예된 것도 한국 정부 요구에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쪽이 먼저 연기를 제안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를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미국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동안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체적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 이런 사안은 한미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라고 빠져나감으로써 사실상 미 공군사령관이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한미 간의 상위급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니, 한미 군사훈련을 왜 한반도 바깥에서 합니까? 북한 눈치 보니까 한국이 바깥에서 하는데 한국군도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한국군을 초청하니까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정경두 국방장관은 어제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주최한 제3회 한미동맹 포럼 기조연설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변화가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것은 한미동맹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기 때문이다. 평화를 향한 한미동맹 여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결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이거 말하는 걸 보니까 마치 북한의 위장평화쇼를 칭찬하는 말 같고, 이렇게 해도 평화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한미동맹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리스 전 태평양 지구 사령관, 현재 주한 미국 대사는 어제 어떤 상을 받는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한미동맹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한국이 한미동맹을 이렇게 괴롭히고 반미 시위하고 이렇게 트집 잡아도 미국 사람들이 계속 참으면서 주한미군을 두고 한미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해다라는 이야기죠. 밥 우드워드가 쓴 휘어라는 책을 읽어보면 트럼프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마티스라든지 정말 고마운 군 지휘부가 그것을 뜯어 말린다고 얼마나 욕을 보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런 사정 모르고 계속 트럼프를 자극하고 미국인들을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몰아가는, 한국 국방부 이야기만 믿으면 미군이 거짓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런 걸 하면은 과연 한미동맹이 영원할 수 있느냐?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김정은 만나기 전에 거기서 아시아 여러 나라 국방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당시에 일본의 방위청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북한을 믿을 수 없다. 과거에 북한이 거짓말한 걸 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될 송영무 국방장관이 마이크를 잡더니 과거에 거짓말을 했다고 믿지 말자고 하는 것은 대화하지 말자는 것 아니냐. 과거에 거짓말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이야기하기에는 정말 맞지 않는 통일부 장관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정경두 국방장관도 이분이 5천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국방장관인지 통일부 장관인지 모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괌에서 주로 한국 상공으로 전개되는 이 전략폭격기 B-52라든지 이 전략폭격기는 그 목적이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핵탄두를 실어서 핵이 없는 한국을 보호하겠다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하면은 강도가 담 넘고 들어오는데 주인이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관을 보내주시오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 국방부의 행동은, 문제는 이 국방부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인이 안보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은 쫄병이라도 총살당합니다. 총살. 좋은 예가 1968년 11월, 벌써 50년 전이네요. 삼척 울진 무장공비 사건 때, 그때 100여 명의 공비들이 해안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던 초병이 겁이 나서 달아나 버렸어요.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잡혀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했다는 말이 전해져 옵니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적을 믿자고 하는 자는 삼족을 멸해야 한다. 그러면은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일은 김정은에 유리한 거, 한국 국민에 유리한 거, 딱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김정은에게 유리하고 우리 국민에게는 불리한 일을 우리 국방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가 수도권에 설치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은 사담 후세인처럼 전쟁에서 졌을 때 자국 영공을 제한하기 위해서 상대가 하는 겁니다. 전성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 대결에서 북한군이 이겼습니까? 그런데 하는 꼴은 보면은 북한군이 꼭 이겨가지고 국군으로부터 항복을 받아가지고 수도권 상공에
한국군 비행기 다니지 말라. 그래 놓으니까 군인이 다쳤을 때, 산불이 났을 때 헬기가 출동하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자해 행위를 한 이 국방부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의심까지 듭니다. 과연 국민의 지령을 받아야 할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주권자인 국민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지령을 받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인데, 어쨌든 송영무 국방장관이 한 일,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이 행위는 반드시 법적 응징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공소시효를 중단시켜 놓아야 되니까 법적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고발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5천만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것은 생명, 재산, 자유를 말합니다. 그것을 김정은 한 사람을 위해서 갖다 바치는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세력과 공모한 군 지휘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응징하는 수단은 많습니다. 아직 헌법이 살아있어요. 법률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있는 20만 명이 넘는 국군이 있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